안녕하세요, 메슬로입니다. 오늘은 클린스만이 망친 미넨을 한 시즌 만에 부활시킨 명장 바날이 이끈 090 시즌의 미넨 스토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베리 라인을 탄생시키고 밀러를 발굴하며 현재 미넨을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바날 감독, 그의 전술까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재밌게 봐주세요. 지난 0809 시즌, 미넨은 클린스만 체제에서 저조한 경기력으로 당초 목표였던 챔피언스리그 우승은커녕 챔피언스리그 진출 티켓마저 장담할 수 없는 위기에 처하고 말았습니다. 당시 클린스만은 미넨의 불명예스러운 기록들을 매일같이 경신해 나가며 국내의 바이언 팬들에겐 역사스만이라고 조롱을 받았었는데요. 결과적으로 바르셀로나와의 챔피언스리그 원정 경기에서 4대0 굴욕적인 대패를 당하기까지 하자 미넨은 그를 약 8개월 만에 경질시키는 결단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소방수로 부임한 하인케스가 팀을 안정화시키는 데 성공하며 리그 2위로 챔피언스리그 진출 티켓을 따내도록 만들긴 했지만 그동안 철옹성같이 굳건했던 미넨의 강자 이미지에 의문부호가 하나둘씩 붙기 시작했습니다. 따라서 미넨 구단은 대대적인 개혁을 밝히며 그동안 선 굵으면서 상당히 수비적인 축구, 이른바 철퇴 축구에서 벗어나고자 아기자기하면서 공격적인 패싱 축구를 구사하는 바날 감독을 새 사령탑으로 불러들였습니다. 이는 이탈리아 출신의 트라파토니가 감독을 맡았던 이래로 무려 22년 만에 외국인 감독이 미넨의 지휘봉을 잡게 된 것이었는데요. 바날 감독의 경우 바르셀로나에서 커리어가 꺾이며 하향세를 그리고 있었지만 스타 선수가 하나도 없는 자국의 알크마르를 오로지 카리스마와 지도력 하나로 깜짝 리그 우승으로 이끌면서 재기에 성공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미넨 구단은 바날의 능력을 높게 해서 지난 클린스만 체제에서 과도하게 자유분방했던 팀 분위기를 그가 다잡아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죠. 자, 바날 감독은 부임과 동시에 자신의 스쿼드를 22명의 선수와 3명의 유망주를 더한 형태로 꾸려 나가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어린 선수들에게 많은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기존의 멤버들에게 긴장감을 부여하는 것은 물론 스쿼드의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의미였는데요. 이로 인해 토마스 밀러, 바트 슈투버와 같은 시니어 선수들이 콜업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날은 미넨의 대대적인 지원 속에서 많은 선수들을 영입하기 시작했습니다. 분데스리가 최고 이적료를 갱신하며 마리오 고메스를 데려왔고 레알 마드리드에서 로벤을 영입하여 공격진 보강에 성공했습니다. 또한 레알 마드리드로 이적을 원해 태업 논란이 일었던 리베리를 잔류시켜 훗날 로베리 라인을 만들어내게 되죠. 그러나 센터백 루시오가 바날과의 불화 끝에 팀을 떠나고 데미첼리스가 그에게 신임을 잃어버리면서 반부이텐과 성인 무대 경험이 전무한 신인 바트 슈투버를 중앙수비 조합으로 세울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수비에 대해 우려를 표출하는 의견이 많았는데요. 그렇게 미넨의 090 시즌 예상 주전 스쿼드가 완성되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스쿼드에 여러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우선 지난 시즌에 미넨의 득점을 책임진 루카토니가 바날과의 불화로 전력에서 아예 제외되어 버렸으며 마리오 고메스가 클로제의 파트너로서 기대보다 저조한 활약을 보였고 이후엔 클로제마저 부상으로 고전하면서 당초 3순위 자원이었던 올리치가 중용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올리치는 미친 활약을 펼치며 선발 자리를 꿰차는 데 성공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측면 자원이던 슈바인슈타이거를 중미로 퍼변시켜 아쉬운 퍼포먼스를 보이던 티모 슈크를 대신해 반본멜의 파트너로 기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슈바인슈타이거는 지난 시즌 리그에서 5골 12도움을 기록하며 스탯상으로는 나쁘지 않은 활약을 보였었습니다. 하지만 윙어임에도 스피드가 상당히 느렸고 발기술도 뛰어나지 않아 한계가 명확해 팬들에게 혹평을 듣는 경우가 많았었죠. 따라서 미넨을 떠날 것이란 예상이 줄을 이뤘었습니다. 그런데 바날 감독은 이전서부터 그가 가진 패싱 능력과 슈팅 능력에 크게 주목하고 있었고 그의 능력이 측면보단 중원에서 필요한 능력이라고 판단하여 중원으로 위치를 옮겨 중미 혹은 수비로 기용하기 시작한 것이었는데요. 그리고 그의 판단은 적중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바날 감독은 로베리 라인과 토마스 밀러도 적극 활용하려는 시도도 보였습니다. 사실 리베리의 잦은 부상으로 로베리 조합이 함께 가동되는 경우는 아주 많지 않았지만 대신 3, 4순위 공격수로 평가되던 밀러가 리베리를 포함한 여러 공격 자원들의 부상을 틈타 선발 자리를 꿰차며 기대 이상의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등 리베리의 공백을 완벽히 메워주었습니다. 자, 미넨은 시즌 초반만 해도 조직력이 완전히 완성되지 않아 리그 13라운드까지 7위에 그치고 챔피언스 리그에선 탈락 위기에 놓이기까지 했었습니다. 그러나 바날 감독의 전술적인 판단과 무엇보다 그동안 가장 큰 문제였던 수비 문제가 점차 개선되면서 호성적을 거두기 시작했는데요. 리그 13라운드 이후서부터 9연승을 거듭해 우승 경쟁에 불을 지폈고 결과적으로 리그 우승 타이틀을 거머쥐는 데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미넨은 챔피언스리그 무대에서도 중요한 순간마다 핵심 선수들이 결정적인 득점을 성공시키면서 승승장구에 나갔습니다. 8강에선 맨유를 격파했으며 준결승에선 돌풍을 일으키던 리옹을 손쉽게 잠재우고 결승 진출에 성공했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쯤에서 바날 감독의 전술에 대해 한번 알아보고 가봐야 되겠죠?
우선 바날 감독은 공격적인 패싱 축구를 미넨에 완벽히 녹여내고자 했지만 선수단이 가진 전반적인 특성과 타협하여 기존의 미넨이 구사하던 선굴군 축구의 점유율 축구를 적절히 가미하는 방식으로 변화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포메이션을 테스트해본 끝에 좋은 공격 자원들이 많은 점을 고려해 투톱을 기용하는 4-4-2 포메이션을 채택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실제로 경기장에선 밀러가 한층 내려와 로베리 라인과 올리치의 공격을 돕는 사실상 전방위를 오가는 프리롤 포워드처럼 활동하며 포메이션은 거의 4-2-3-1 형태로 변하는 모습을 많이 보였습니다. 먼저 공격진의 로베리는 안쪽으로 좁혀 들어와 잦은 스위칭 플레이를 펼쳤으며 올리치가 이들의 플레이에 맞춰 빈 공간을 찾아 들어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1에 위치한 밀러는 공격수이지만 미드필더의 성향도 지닌 특이한 플레이 스타일로 중원의 슈슈와 반본멜에게 가중되는 공수 과부하를 덜어주었는데요. 따라서 이들은 로베리가 진출한 수비 뒷공간을 커버하는 데 보다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주전 센터백으로 기용되던 바트 슈트버는 레프트백의 전멸과 데미칠리스의 복귀가 겹치면서 대신 레프트백으로 기용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는데 바날 감독은 반대 측면에 위치한 람에게는 적극적인 오버래핑을 지시하되 바트 슈트버는 비대칭처럼 후방에 남겨 수비 숫자를 늘리는 전술을 취했습니다. 자, 이렇듯 바날 감독의 매우 공격적인 전술에서 로베는 많은 경기를 소화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리그에서만 16골 7도움을 기록했고 예상외로 올리치와 밀러의 포텐이 제대로 터지면서 올리치는 리그 11골 6도움, 밀러는 리그에서 13골 11도움이라는 무지막지한 스탯을 쌓았습니다. 특히 올리치의 경우 챔피언스리그 무대에서 결승 이전까지 9경기 7골 2도움을 기록하면서 결승 진출의 1등 공신 역할을 했는데요. 다시 돌아와서 대망의 챔피언스리그 결승전, 바날의 미넨은 본인들과 같이 트래블을 노리는 무리뉴의 인테르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두 감독이 사제지간이었던 만큼 결승전에 많은 관심이 쏟아졌는데요. 결과적으로 미넨은 리베리의 부재로 인해 로벤에 대한 의존성이 높아지면서 공격 전개 패턴이 단조로워지는 모습을 보였고 인테르는 이를 촘촘한 수비로 저지했을 뿐만 아니라 전방으로 몰린 미넨 진영의 뒷공간을 제대로 공략하면서 이득점에 성공. 그렇게 미넨은 준우승에 그치고 말았습니다. 자, 챔피언스리그 준우승은 상당히 아쉬운 결과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날의 첫 시즌이었다는 점, 그리고 스쿼드가 불완전했다는 것을 감안하면 해당 시즌에 거둔 성과들은 기대 이상이란 호평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성공적이었던 첫 시즌과 달리 시간이 지나 다음 시즌에 들어 바날 감독은 부진한 성적으로 계약 기간을 다 채우지 못한 채 상호 합의하에 계약을 해지하게 되었습니다. 바날과 미넨의 시간은 그리 길지 않았지만 훗날 그의 유산들을 바탕으로 하인케스 감독이 트래블을 이끌었고 그가 발굴한 어린 선수들이 독일 대표팀의 주축 선수로도 성장하면서 바날 감독은 미넨을 넘어 독일 축구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를 받게 되었습니다. 로베리 라인 구성과 밀러 발굴은 다시 생각해봐도 대단한 업적이지 않나 싶은데요. 자, 여러분들은 오늘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리며 다음에는 더 재밌는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